한국에 살려면 영주권 비자 발급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미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 클레어리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이야기가 미국 전역 상류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접한 많은 미국 학부모들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 달간 미국에서 한국행 비행기표가 가족 단위로 매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명문 사립학교에서는 비상대책회의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한국으로 이끈 것일까요? 지금부터 클레어와 그녀의 딸 소피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SNS 올린 이야기가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저는 휴스턴에서 심리 상담사로 일하다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클레어리입니다. 지금은 14살인 소피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소피의 아빠이자 제 남편이었던 제이드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해요. 처음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이토록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이 왜 그토록 많은 미국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텍사스의 따스한 봄날, 휴스턴의 아침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창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소피의 방에 닿자 제이드는 늘 그랬듯 기타를 들고 소피의 방문을 살짝 열었죠. 우리 공주님 잘 잤니? 제이든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6월 마이 선샤인 음악이 우리 가족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잠 잘 뻔했어요. 소피가 웃으며 이불을 걷어내자 저는 주방에서 토스트를 굽다 말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14살의 소피는 언제나 아빠의 모닝콜을 기다렸답니다. 제이드는 매일 아침 다른 곡으로 소피를 깨웠는데 소피는 그날의 노래가 무엇일지 기대하며 잠이 들곤 했죠. 제이드는 소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소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아빠가 늘 지켜볼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이든의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될지를요. 아침 식사 시간은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었어요. 제이든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재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소피에게 들려주었고, 소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저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저는 상담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마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제 가족이 이토록 큰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매일 아침 제이드는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고 저는 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죠. 제이든이 음악 교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대학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음악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죠. 음악은 마음의 언어예요, 클레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도 음악으로는 전할 수 있거든요. 그의 이런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특히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늘 함께 했어요. 휴스턴 근교의 작은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제이든이 들고 온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곤 했죠. 엄마, 아빠랑 나는 영원히 이렇게 지낼 수 있겠죠? 소피가 모닥불 앞에서 물었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이드는 그날 밤 별들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소피를 위해 특별한 자장가를 작곡했어요. 지금도 그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캠핑장에서의 추억은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기억 중 하나예요. 제이드는 항상 캠핑 가기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죠. 소피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챙기고 텐트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새로운 노래들을 연습했어요. 우리 가족의 추억은 완벽해야 해요. 라며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이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음악실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기타 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거든요. 클레어, 나는 음악으로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 제이드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한 번은 제가 점심을 가져다 주려고 학교에 갔다가 음악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어요.
제이든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학생과 함께 기타를 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나중에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저희 상담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저는 제이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소피도 학교에서 잘 지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자랐고 아빠처럼 음악을 사랑했죠. 교내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소피를 볼 때면 제이든의 눈가에 자부심이 가득했답니다. 우리 소피가 나보다 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가 속삭이듯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소피의 13번째 생일날 제이든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아끼던 자신의 첫 기타였죠. 이 기타로 내가 내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연주했단다. 이제는 내가 가질 차례야. 소피는 그날 밤 잠들 때까지 기타를 안고 있었어요. 제이든은 매일 저녁 소피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이든이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클레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소피를 잘 부탁해요. 저는 그때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에 그답게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려니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이든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이면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소피는 야채를 씻고 제이든은 고기를 굽고 저는 샐러드를 준비했죠.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이든은 요리하면서도 흥얼거리기를 좋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맞춰 소피도 노래하고 저도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주방이 작은 콘서트장이 되곤 했답니다. 소피는 종종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었어요.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 선생님들의 재미있는 수업, 점심시간의 작은 해프닝들까지 제이든은 그런 소피의 이야기를 들으며 늘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죠.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 제이든의 이런 가르침이 소피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엄마,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소피가 문득 그렇게 말했던 날 제이든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도 너는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도 가져야 해. 제이든이 소피를 안아주며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저는 가끔 제 상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겠다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단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평화로운 나날들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우리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제이든은 매일 밤 소피의 방에 들러 작은 콘서트를 열어주곤 했습니다. 소피가 잠들기 전 기타를 튕기며 들려주는 자장가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죠. 소피야, 아빠는 늘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해. 그의 마지막 자장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휴스턴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뒷마당의 작은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의 일상도 찬란했죠. 제이든은 주말마다 정원을 가꾸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이 꽃들처럼 우리 가족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거예요. 클레어, 우리는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렸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들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위태로웠나 봅니다. 제이든의 마지막 말이 예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하루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소피의 방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면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제이든의 따뜻한 미소, 소피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모든 것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학교 축제 때 제이든이 지휘한 합창단 공연이 떠오르네요. 소피도 그 합창단에서 노래했죠. 공연이 끝난 후 제이든이 소피를 꼭 안아주며 내가 내 자랑이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휴스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제이든은 늘 그렇듯 소피를 위해 아침 노래를 불러주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제이든이 소피를 평소보다 오래 안아준 것도 저에게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한 것도
지금 생각하면 모두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엄마, 오늘 방과 후에 합창부 연습이 있어요. 아빠가 새로운 곡을 가르쳐 주신대요. 소피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저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그래, 연습 끝나고 데리러 갈게 라고 답했을 뿐이에요. 그게 소피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상담소에서는 평소처럼 내담자들과 상담이 이어졌어요. 오전 10시, 첫 번째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그때 처음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평소 같았으면 그저 지나가는 소방차나 구급차 소리려니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심장이 크게 울렸거든요. 11시 15분, 동료 상담사가 창백한 얼굴로 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웨스트우드 고등학교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제이든과 소피가 있는 학교였으니까요. 저는 정신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웨스트우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 발생, 현재 다수의 부상자. 제 손이 핸들을 잡은 채 떨리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저 제이든과 소피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죠.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경찰차들과 구급차들이 가득했고 공포에 질린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그 아이들 속에서 소피를 찾았습니다. 음악실에 있어요.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이든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음악실이라고요. 제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마리아 선생님이었죠. 클레어, 제이든이 아이들을 구했어요. 마리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가 범인을 막아섰대요. 다른 학생들이 대피할 시간을.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이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제 남편이, 소피의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 선생님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였습니다. 친구 제시카의 부모님이 소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죠. 저는 달려가 소피를 얼싸안았어요. 소피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소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이든은 총소리를 듣자마자 음악실 문을 잠그고 학생들을 뒷문으로 대피시켰다고 해요. 마지막 학생이 나가기 직전 범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제이든은 망설임 없이 그 앞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도망가라고 소리쳤어요. 살아남은 학생 중 한 명이 경찰에게 증언했죠. 그리고 총소리가.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피는 제 품에 안겨 밤새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하지만 제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피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늘 지켜준다고. 소피의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그저 소피의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제이든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영웅적인 희생으로 학생들을 구한 음악교사. 하지만 그런 헤드라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이든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은 제이든의 제자들과 동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그를 기억하고 추모했죠. 한 학생이 제이든이 가장 좋아하던 곡을 기타로 연주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이 이제는 가장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학교는 당분간 폐쇄되었고 소피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소피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제 오랜 친구 미술정이 연락해왔어요.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는 그녀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안했죠. 클레어, 이곳은 안전해. 총기도 없고 너희가 새로 시작하기에 좋은 곳일 거야.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피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요. 짐을 싸는 동안 소피의 방에서 제이든의 기타가 눈에 띄었어요. 소피의 13번째 생일 선물로 준 그 기타.
소피는 며칠째 그 기타를 만지지도 않았지만 제가 치우려 하자 격렬하게 반대했답니다. 안 돼요. 이건 아빠가 준 거예요. 휴스턴을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뒷마당을 거닐었어요. 제이든이 그토록 사랑했던 정원의 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죠. 저는 그 꽃들 사이에서 제이든의 미소를 보았어요. 여보,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밤하늘을 보며 속삭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떠나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이든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라는 것을요. 그는 늘 그랬듯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피는 처음으로 제이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영웅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피. 내 아빠는 영웅이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야. 소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작은 미소도 함께였어요. 일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휴스턴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기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이든이 늘 연주하던 그 곡, 6월 마이 선샤인. 그래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빛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미쉘정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죠. 클레어, 소피,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쉘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첫날부터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임대 계약을 위해 찾아간 부동산 중개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미쉘이 통역해주는 말들은 모두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거절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겨우 찾은 작은 아파트는 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옆집 아이들의 발소리가 너무 크다고 항의하러 온 위층 주민의 차가운 시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소피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소피가 일본 학교 첫날 아침에 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소피는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철저한 고립이었죠. 수업 시간에 실수로 잘못된 대답을 했을 때 교실 전체가 숨죽여 웃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차갑게 다음 학생을 지목했을 뿐이에요. 쉬는 시간이면 소피는 혼자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이든이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 시간마저도 이제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소피는 잘 적응할 거예요. 미쉘이 저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급식 시간에 도시락을 깜빡했다며 울며 들어온 소피를 안아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했어요. 도시락을 까먹은 게 아니라 혼자 밥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인정받기 위해 찾아간 관공서에서 수없이 많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과 절차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었죠.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릴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쉘의 도움으로 겨우 찾은 일자리는 영어 회화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수업 중에 잠시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을 뿐인데 다음 날 바로 원장실로 호출됐죠. 너무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마치 로봇이 되어야 한다는 듯한 그들의 태도가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매주 쓰레기 분리수거 규칙을 어겼다며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된 안내문이라도 있었지만 곧 모든 것이 일본어로만 전달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적응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클레어 씨,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웃집 주민이 던진 이 말이 사실은 너희는 영원히 이방인일 뿐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제이든의 기타만 만지작거렸죠. 한 번은 기타 줄이 끊어져서 울던 소피를 달래주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날 밤 소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유일한 위안은 미셸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하지만 미셸조차도 이곳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가이진이라고 차별적인 뉘앙스로 불린다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소피의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따님은 다른 학생들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선고문처럼 들렸어요. 어느 날 밤 소피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소피가 제이든의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아빠가 있었다면, 아빠라면 날 지켜줬을 텐데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미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미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클레어, 한국은 어때요? 제가 서울에 아는 분이 계신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거든요. 소피도 그곳이라면 적응하기 쉬울 것 같아요. 창 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밤거리는 반짝이는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인사를 하고 정확히 정해진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영혼을 잃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한국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소피의 슬픈 눈빛을 볼 때마다 그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어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그곳이 한국이라면 어쩌면 제이든도 기뻐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창 밖에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어딘가 차가운, 마치 이곳에서의 우리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은 벚꽃이었죠. 엄마, 우리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소피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오사카의 모습은 비가 내리는 풍경이었어요. 마치 이곳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미셸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을 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답니다. 클레어, 소피, 한국에서는 꼭 행복해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번에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든이 늘 말하던 것처럼 음악은 마음의 언어라고 했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달랐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따뜻함이 저와 소피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었고 혼자 있는 여성들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더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일본의 안전함과는 또 다른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와 소피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큰 캐리어 2개의 상자까지.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죠. 소피도 지쳐 보였고요.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고,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따뜻하면서도 정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이순희 할머니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카트를 밀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희를 보고 먼저 다가와 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저희를 도와 카트를 밀어주시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한국에 정착하시려고요? 소피가 영어로 중얼거리는 걸 듣고는 아, 미국에서 오셨구나 하시더군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희가 미국에서의 일과 일본에서의 시간들을 조금씩 이야기하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마치 오랜 친척을 만난 것처럼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내일 집 구하러 다니셔도 늦지 않아요. 할머니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그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동안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의 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어요. 방이 좀 좁아서 미안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희 모녀에겐 그곳이 천국 같았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의 정겨움, 소피를 위해 특별히 끓여주신 미역국의 맛,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 모든 것이 위로가 되었답니다. 우리 소피, 학교는 어디로 다닐 거니? 할머니의 물음에 소피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와 함께 주변 학교들을 검색해 주셨죠. 여기 강남초등학교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내일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할머니의 소개로 만난 부동산 중개사님은 저희의 상황을 듣자마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답니다. 이 아파트가 좋을 것 같네요. 학교랑도 가깝고 주변에 마트도 있고. 중개사님은 단순히 집을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서 마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집을 고르듯 세심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소피의 전학 수속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소피를 반겨주셨죠. 힘들었겠구나. 이제는 우리 학교가 내 편이 되어줄게. 그 말을 들은 소피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사하는 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답니다. 옆집 아저씨가 혼자 사는 젊은 여자분이라며 무거운 짐을 다 날라주시고 아래층 아주머니는 김치와 반찬을 한 아름 들고 오셨어요. 이웃사촌이라고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웃분들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빠른 배달 문화, 언제 어디서든 잡을 수 있는 택시까지.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죠. 소피가 갑자기 고열로 아팠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병원비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의료보험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답니다. 소피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어요. 첫날부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죠. 너는 미국에서 왔다며 영어 잘하겠다. 나중에 좀 가르쳐줘. 소피는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어요. 특히 음악 선생님은 소피의 상황을 듣고 특별히 신경 써주셨답니다.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셨다고? 그럼 우리 학교 합창부에 들어오는 건 어떨까? 소피는 그날 처음으로 제이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았어요. 이순희 할머니는 매주 주말이면 저희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소피 얼굴이 좋아졌네. 그 할머니는 늘 정성스레 준비해온 반찬을 내밀며 말씀하셨죠. 소피는 할머니를 한국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녁이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이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답니다. 엄마, 나 이제 여기가 좋아요. 어느 날 소피가 문득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죠. 제이든도 이곳에서라면 행복해했을 거라고. 그의 음악처럼 따뜻하고 그의 마음처럼 넓은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 겨울이 지나갔어요. 낯설었던 한국의 추위도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덧 찾아온 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서울의 봄은 참 특별했어요. 여의도의 벚꽃이 만개할 때 이순희 할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나가셨죠. 여기 벚꽃은 달라. 우리나라 벚꽃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준단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곳의 벚꽃은 일본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형식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진정한 봄의 생명력이 느껴졌답니다. 어느 날 저녁 상담소 문을 닫고 나오는데 한 내담자가 물었어요. 이제 적응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네, 이제는 정말 이곳이 편해요. 밤늦게 지하철을 타도 골목길을 걸어도 안전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 대답에 내담자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줄 몰랐네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미국은 작년에만 400건이 넘는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반면 한국은 강력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일본도 안전하긴 했지만 그건 엄격한 규율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안전은 달랐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정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안전함이었답니다. 소피의 변화는 학교 합창부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음악 선생님의 끊임없는 격려로 합창부에 들어갔죠.
소피야, 내 목소리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선생님의 말씀에 소피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엄마, 나 오늘 솔로 파트 제안받았어요. 어느 날 소피가 뛰어오듯 귀가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이 났답니다. 제이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이 이제는 소피의 치유제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심리 상담 자격을 취득하고 작은 상담소를 열었죠.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내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 경험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선생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한 내담자가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주말이면 소피와 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며 제이든과의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죠. 처음으로 김밥을 만들어 본 날 소피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보면 깜짝 놀라겠죠? 한국의 명절은 저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이순이 할머니 댁에 모인 가족들은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우리 소피가 송편을 제일 예쁘게 빚는구나. 할머니가 소피를 칭찬하실 때마다 소피의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학교에서는 운동회가 열렸어요. 소피가 달리기 시합에 나갔을 때 반 친구들이 소피야, 파이팅! 하고 외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으니까요. 소피는 3등을 했는데 마치 1등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한국말도 제법이네. 시장 할머니들이 소피를 귀여워해 주실 때마다 소피는 수줍게 웃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힘들 법도 한데 소피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해 갔죠. 한국어는 마음의 언어 같아요, 엄마. 소피의 말처럼 이곳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소피의 첫 교내 음악회였어요. 합창단의 마지막 곡으로 넬라 판타지아를 부를 때였죠. 소피의 솔로 파트가 시작되자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맑고 순수한 소피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을 때 저는 제이든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소피가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나 아빠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들으셨을까요? 저는 소피를 꼭 안아주었죠. 그럼 아빠가 분명 듣고 계실 거야. 내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음악 동호회가 있었어요. 소피가 용기를 내어 가입했을 때 회원들은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죠. 우와, 내가 그 유명한 소피구나. 합창부에서 솔로한다는 소문 들었어. 소피는 그곳에서 제이든의 기타를 다시 꺼내들었어요.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이 기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을 때 소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빠가 하시던 것처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질문에 담긴 의미를 아시는지 선생님은 특별히 더 정성껏 소피를 지도해 주셨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소피는 일찍 일어나 기타를 챙겼어요. 엄마, 나 이제 6월 마이 선샤인을 완벽하게 칠 수 있어요. 제이든이 매일 아침 소피를 깨우며 불러주던 그 노래를 이제는 소피가 직접 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의 목욕탕 문화도 저희에게는 특별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순이 할머니가 데려가 주신 후로는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녔죠. 같이 때밀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이게 우리나라의 정이야.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저희는 몸과 마음을 함께 씻어냈답니다. 어느 날은 목욕탕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소피의 등을 밀어주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린 게 겪은 일이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소피의 악몽이 줄어들더군요. 한국의 정이 가진 치유의 힘이었을까요? 소피의 담임 선생님도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소피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참관 수업 날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동안 소피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우리 동네 작은 공원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민 공연이 열렸어요. 언젠가 소피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자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음악은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침이면 등교하는 소피를 배웅하고 저는 상담소로 향했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장을 보고 저녁이면 이웃들과 산책을 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만들어졌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왜 음악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어느 날 소피가 문득 그렇게 말했어요. 음악은 우리를 치유해 주잖아요. 마치 한국이 우리를 치유해 준 것처럼. 소피의 말처럼 이곳에서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제이든의 부재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엄마, 우리 동네 정말 좋아요. 어느 날 소피가 학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밤에도 안전하고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짜 따뜻해요. 미국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 같아요. 한국의 교육열도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그런 환경 덕분에 소피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미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선의의 경쟁과 성장이 있었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국을 새로운 고향으로 선택한 이유가 되었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소피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면 어떨까요? 소피의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설렘으로 가득했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장소부터 알아봐 주셨어요. 우리 아파트 작은 공연장이면 딱이겠다. 그 음악 동호회 회원들도 소피의 학교 친구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제이든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 음악회. 소피가 직접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한글과 영어로 정성스레 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고요. 준비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소피는 매일 밤 제이든의 기타를 들고 연습했고 학교 친구들과 합창 연습을 했죠. 이웃들은 간식을 준비해주겠다며 나서고 심지어 구청에서도 행사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답니다. 아빠가 가장 좋아하시던 곡으로 시작할 거예요. 소피가 6월 마이 선샤인을 연습할 때마다 저는 아침마다 울리던 제이든의 기타 소리를 떠올렸어요. 그 추억이 이제는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신기했죠. 음악회 당일 작은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소피의 학교 선생님들, 이웃들, 제 상담소 내담자들까지 심지어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제 아빠는 음악 선생님이셨고 많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지키셨죠. 첫 곡이 시작되자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소피의 맑은 목소리가 기타 선율과 어우러져 퍼져나갔죠. 그 순간만큼은 제이든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소피의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짓고 계실 것만 같았죠. 다음 곡은 제가 한국에서 새로 배운 노래예요. 소피가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한국의 정서가 담긴 그 곡을 부르는 소피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소피의 합창단과 음악 동호회가 함께 부른 넬라 판타지아였어요. 소피가 솔로 파트를 부를 때 저는 제이든이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음악은 영혼의 언어야. 그날 그 공연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영혼이 하나가 된 것 같았답니다. 마지막 순서로 소피가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했어요. 이 곡의 제목은 아빠의 미소예요. 간단한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는 소피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제이든을 향한 그리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까지. 공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순희 할머니는 소피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 말에 소피도 저도 울컥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소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제이드는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희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소피는 등교 전에 작은 기도를 해요. 아빠, 오늘도 저 잘할게요. 저는 상담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일, 그게 제이든이 바랐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소피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말도 완벽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음악 시간에는 늘 전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답니다. 선생님들은 소피가 제이든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피가 다니는 학교에서 제이든 리 음악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매년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 1명을 선발해서 지원한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음을 실감했답니다. 우리 집 거실 한켠에는 여전히 제이든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슬프지만은 않아요. 그의 미소에서 따뜻함과 희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제이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이 비록 힘들었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일본에서의 시간도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희 할머니, 소피의 선생님들, 이웃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서울은 저희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었어요. 강남의 작은 아파트는 이순희 할머니와 이웃들의 정이 가득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소피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있죠. 제 상담소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온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을 전하는 제가 되고 싶어서요. 며칠 전에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고요. 저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저희가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소피는 이제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주말이면 한강에서 버스킹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제이든도 이런 소피의 모습을 어딘가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여기 서울에서 계속될 거예요.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정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또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서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미국 부모님들이 제 글을 읽고 한국행을 결심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이제는 조금 이해되시나요? 총기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한국의 모습까지.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같은 이주 가정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질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